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지난번에 3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상을 연달아서 올리다 보니까 계속 관련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제는 3차 세계대전 시 핵전쟁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3차 세계대전에서 핵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4개의 전쟁터에서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다행한 것은 북한을 제외하면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성이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 전쟁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만 해협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핵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서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패가 가려지면 핵전쟁 없이 전쟁은 끝이 난다고 봅니다. 또한 서로의 본토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핵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미국의 감이나 중국 동남해에 있는 일부 군기지는 서로 공격을 받겠지만 본격적인 본토에서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멸하는 핵전쟁까지 비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해군이 괴멸하고 전쟁에서 패하면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집권할 수 없는 내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본토까지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의 전쟁에서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핵전력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고 푸틴이 한 번씩 핵을 언급하면서 압박하지만 핵을 쓰면 서로 공멸을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핵을 쓰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럽에서 EU와 나토의 결속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EU를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극우 세력이 점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EU와 나토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대응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더 공세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가능성이 크죠. 만약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는 구소련의 연방국을 다시 점령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미국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나토의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조지아는 러시아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문제는 구소련의 연방국이면서 지금은 나토의 회원국인 발트 3국을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입니다. 몰도바, 조지아를 점령한 러시아는 다음 차례로 발트 3국을 공격하면서 나토의 대응을 살펴보겠죠. 나토의 대응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발트 3국을 공격했을 때 나토가 즉각 참전하는가 문제입니다. 나토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가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선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은 세계의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토의 힘은 더 약화되겠죠. 세 번째,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묵인하에 1948년 건국 직후부터 핵 개발을 추진해 1966년쯤 핵무장에 성공하죠. 현재 핵탄두 보유수는 90개 정도 됩니다. 중동은 대만 해협이나 유럽보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더 높은 곳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하면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간 나라를 잃은 고통이 있고 주위에는 아랍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특히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는데요. 1975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프랑스와 계약을 맺고 원전을 짓자 인접 국가도 아닌 이라크의 전투기로 깊숙이 침투해 원자로를 폭격해버리죠. 또한 이란의 핵 개발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핵과학자 2명이 암살되었고 2020년에는 이란의 저명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어문의 테러 공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국의 국가안보에 걸림돌이 되면 전쟁도 불사하고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랍국들은 섣불리 전면전을 벌이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면서 국방력이 센 국가이고 또한 미국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세계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정신없을 때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핵무기 때문에 아랍이 전면전으로 뛰어드는데 주저하겠죠. 이때 러시아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동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랍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러시아 핵탄두 수는 5,580개이고 이스라엘의 핵탄두 수는 90개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핵대결을 펼치기에는 핵탄두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영토가 좁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쉽게 핵을 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은 채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 저항의 축뿐 아니라 더 많은 아랍국들이 대이스라엘 전면전에 동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반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만 해협, 유럽, 중동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은 채 전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한반도의 북핵은 이상의 4개의 전쟁터 중 가장 골치 아픈 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핵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고 경제 제재 또한 계속 유지되겠죠.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상대방을 확청 파괴할 수 있는 ICBM 기술이 완성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전면 남침하여 서울 일부라도 점령하는 건데요. 그런데 핵 협박으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북한은 당장 반격하려는 한미 동맹에 얼음장을 놓고 반격하면 남쪽과 미국으로 핵을 쏘겠다고 협박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 하겠죠. 물론 휴전선 일대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방어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서울 인질 핵 협박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북한은 비대칭 전략이 우위에 있고 70년 이상 전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쟁 초반의 공세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전쟁 초반 서울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지자들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예측은 아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3차 세계대전의 4개 전쟁터에서 가장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한반도가 되는데요. 피를 말리는 협상이 연이어 계속되고 미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겠죠. 하지만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국익에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은 고심에 고심을 하고 이때 한국의 주장과 상관없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공격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은 북한을 먼저 핵공격하여 초토화시키는 옵션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와해되고 미국의 뒷목을 잡는 북핵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 불바다가 되어도 미국에겐 국익에 이롭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 우리에겐 너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